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모든 잠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16일로 예정된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의 중요 의제는 북한의 모든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discuss threats from the DPRK and expanding cooperation against all avenues of potential aggression. And we'll also discuss how the United States and our ROK allies can cooperate with regional partners to address our many shared security challenges.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양국의 외교, 국방 차관들이 2+2 형태로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4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동맹국으로까지 확장해 응징한다는 개념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7차 핵실험 준비와 핵무력 법제화 등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를 포함한 여러 억제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임 정부 시절 중단됐었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They'll be in a position to discuss our collective goal to ensure that the U.S. ROK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is a substantive and sustainable forum where we can discuss all aspects of ou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at includes diplomatic, economic, informational, and military, and how they contribute to deterring threats to the alliance.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 그리고 한국의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만나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협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조 1차관과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과 한미 간 공조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B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국제사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영김 하원 의원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국의 하태경 의원은 한국과 미국, 북한 간의 3자 인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 18차 총회. 미국과 한국, 일본 의원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가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이날 총회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닌 바로 북한 주민들이라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부에 노출되면 정권에 대해 붕괴하고 탈북을 시도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민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인권 상황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한국과 미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인권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도 결국은 북한 내부의 변화, 정권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 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북한의 3자 인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3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개선 조치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이 무엇인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은 화상연설을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실패한 국가 북한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들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negotiations with the current regime, it is imperative for all national governments to position human rights as one of the most crucial themes, ranked at the same level that is as Pyongyang'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is, we believe, can pave the way to overcoming the current challenges.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는 국제사회가 유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북한 정권에 희생됐거나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이 참석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는 총회에서 동생을 비롯해 너무 많은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유엔에서 발언할 기회를 제공해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파악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연합회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납북 피해자에 대한 지원 노력이 너무 대조적이라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제 실종 범죄에 공동 대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북한 정권이 70년 이상 국군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국군 포로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제법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며 탈북 난민 프로그램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5일 의회 2023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제안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법에 반영된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북한 내부와 영내 주변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2006년부터 자격 요건을 갖춘 탈북민들과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재정착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채택된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2006년부터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미국 정착 탈북민 수는 2008년 38명 이후 매년 줄었는데 이런 원인은 탈북민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 극복이 비교적 쉬운 한국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 정책을 내세웠던 문재인 한국 정부의 지난 4년간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집착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태평양 포럼은 15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정세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 정책 법제화 등 핵무력 완성 의지를 공고히 한 것은 비핵화의 마지막 희망을 꺾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년간 한국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여 정책을 펼쳤지만 미북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 정권은 핵 개발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미한 양국의 어떠한 비핵화나 관여 정책도 김정은을 설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중 경쟁 국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신냉전 구도를 형성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북한 비핵화 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